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이게 맞는 걸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중에서도 유독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비용,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올라서 당황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요, 2025년 7월부터는 이것만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수십만 원이나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예전 기준으로 계속 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심지어 납부 고지서 한 장에도 이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왜 7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신청만 해도 실제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 기준만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크게 소득, 재산, 전월세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도 산정 방식이 달라지죠. 먼저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월급에서 공제해내는 방식이라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가입자,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훨씬 더 복잡하게 산정되는데요. 소득이 기준이 되긴 하지만 여기에 더해 내가 가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별다른 수입이 없어도 예금이 많거나 시가가 높은 주택에 살고 있다면 그만큼 건보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월세로 살고 있든 전세로 살고 있든 그 보증금과 월세 금액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이 내야 하고 월세나 전세가 높아도 그만큼 많이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특히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흔하죠. 그런데도 건보료는 그대로 나오거나 오히려 작년 기준으로 더 올라서 청구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바로 소득이 줄어든 시점과 건보료가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최소 4에서 6개월의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기반으로 한 소득금액 증명원이 확정되는 시점은 7월 1일입니다. 즉 2024년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2025년 5월에 신고하고 7월에 소득이 확정됩니다. 그럼 당연히 건보료도 7월부터 줄어들어야 맞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 반영은 11월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7월부터 10월까지는 2023년, 즉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월 동안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그 안에는 나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금액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스템이 느린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소득 데이터를 10월 중순 이후에 받아오기 때문에 자동 반영은 그 이후인 11월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전자정부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이 소득 반영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 즉 7월부터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오늘 알려드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더 내는 건강보험료를 당장 7월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따로 고지서에 적혀 있지도 않고 공단에서 먼저 안내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조정 제도는 소득이 감소한 사람에게 건보료를 줄여주는 일종의 정산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신청하면 아직 자동 반영되지 않은 2025년 7월에서 10월분 건보료를 실제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미리 감액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었다면 거의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일이 줄어든 프리랜서, 은퇴를 앞둔 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은 직장가입자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인들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도 조정 신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월급 말고도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한 회사원은 제외되지만 보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5년부터는 조정 신청 대상 소득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근로사업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총 6가지 소득이 모두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건 꽤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줄어든 70대 은퇴자, 임대소득이 줄어든 중장년층 자영업자,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줄어든 시니어까지 모두 이 제도를 통해 건보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었더라도 계속 예전 기준으로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소득이 줄었다고 느끼신다면 이번 7월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건보료 조정 제도는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꼭 7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 신청은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개월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신청을 늦게 할수록 혜택 기간이 짧아지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조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건 2024년 귀속 소득 금액입니다. 이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되고 7월 1일에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확정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가장 이득일까요? 2025년 8월 10일 일월요일까지 신청하면 7월분 건보료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7월 1일에 신청해도 좋고 8월 5일에 신청해도 8월 11일 이전이라면 7월부터 감액된 건보료로 다시 산정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2024년보다 소득이 줄어서 매달 건보료가 10만 원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7월에 신청하면 7월, 8월, 9월, 10월 총 4개월분의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려 4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늦게 알고 8월 12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이미 지난 7월과 8월 건보료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저 9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 2개월분 감액 혜택을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20만 원만 절약 가능한 거죠. 더 안타까운 경우는 9월 2일이나 3일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0월부터 조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소득으로 감액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단 1개월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기껏 소득이 줄었는데도 절감 효과는 거의 못 보고 그냥 예전 기준대로 건보료를 내버린 꼴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매달 1일에 신청하느냐, 2일에 신청하느냐에 따라도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 2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부터 적용되지만 9월 2일에 신청하면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불과 하루 차이로 한 달치 건보료가 손해날 수 있는 구조죠. 이처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신청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월부터 줄어든 소득이 확정되니 가장 이득을 보려면 7월 1일, 8월 11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득도 줄었고 나중에 건보공단에서 알아서 조정해주겠지.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쯤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소득 변동을 반영한 보험료를 자동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은 11월 고지서부터는 자동으로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까지의 4개월, 즉 7월부터 10월까지는 전혀 손을 쓰지 않으면 그냥 예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지나간 보험료는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12만 원, 8월에 12만 원, 9월과 10월도 각각 12만 원씩 총 4개월간 48만 원을 내셨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원래 조정 신청을 했다면 매달 8만 원만 내도 되었던 상황이었고 정상적으로 신청했으면 총 32만 원만 냈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16만 원을 더 낸 셈입니다. 그럼 이렇게 더 낸 보험료 나중에 조정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건보공단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조정 신청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 시점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2025년 8월 11일입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면 이미 낸 7월과 8월 보험료는 더 냈더라도 그대로인 채로 지나가 버립니다. 즉 아무리 억울해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청하면 다 해결되겠지, 나중에 한꺼번에 조정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뒤늦게 알고도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 신청을 아예 안 하게 되면 7월에서 10월까지는 손해를 보게 되고 11월 이후에야 비로소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내가 내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차상위 신청, 바우처 신청 등 다른 복지제도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즉 7월부터 10월까지 불필요하게 높은 건보료를 유지하게 되면 다른 복지 혜택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돈을 더 내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공공 혜택까지 놓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적어도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즉시 신청한다. 이 원칙만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무조건 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은 정확한 판단 하에 신중하게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잘못 신청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서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발급된 소득 금액 증명원에는 작년 소득이 낮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여 7월부터 감액된 건보료를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소득이 회복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줄였던 보험료를 2026년 11월에 한꺼번에 다시 정산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신청은 어디까지나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감면해주는 제도일 뿐이고 건강보험료의 공식 확정은 매년 11월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즉, 내가 미리 깎았던 보험료가 올해 실제 소득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는 매출이 줄어서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으로 찍혔고 그에 맞춰 7월부터 건보료가 매달 6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사가 갑자기 잘 돼서 연말까지 소득이 2,5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면 2026년 11월에 공식 산정된 건보료가 다시 인상되고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건보료 추징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리 감액받은 것만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도 안내합니다. 올해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작년도 소득이 줄었고 올해도 줄었거나 작년 수준과 비슷하다면 조정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작년엔 줄었지만 올해는 회복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조정 신청을 하지 말고 11월 자동 반영만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까지의 올해 소득 흐름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상반기까지 매출이 작년보다도 적거나 일감이 줄어들어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다면 신청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반기까지만 봐도 작년보다 뚜렷한 소득 상승이 예상된다면 차라리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이 조정 신청은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 흐름을 파악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는 2024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이 서류는 2025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홈택스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민원증명 메뉴로 들어가 소득금액 증명을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해당 연도를 선택해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를 준비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민원 신청 메뉴에서 보험료 조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건강보험이라는 앱을 설치하면 마찬가지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소득금액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사 창구에 가셔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직원이 신청서를 출력해드리고 작성법도 안내해줍니다. 또한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전화해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사 팩스 번호나 주소를 확인하신 후 소득금액 증명서와 신청서를 함께 보내면 됩니다.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송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공단에 전화해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증명서가 모두 접수돼야 신청이 완료되며 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준비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꼭 알아두셔야 할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올해부터는 직장가입자도 보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임대 소득 등이 있는 분들께 해당됩니다. 단순히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 신청은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줄어든 해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셋째, 조정 신청을 하면 올해 남은 건보료만 조정되나요? 네.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최대 넉 달간 조정이 적용됩니다. 이후 11월부터는 자동 조정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넷째, 신청 시기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8월 11일까지 신청하면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이미 낸 건보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신청할 때 꼭 7월 1일에 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8월 11일 이전까지 신청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일이 월초냐 월말이냐에 따라 적용 개월 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 2025년 상반기까지의 내 소득 흐름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거나 크게 변동이 없다면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반기부터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면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 조정만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소득이 줄어드신 분이라면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감액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11월부터 자동 조정되지만 그 전까지는 예전 높은 소득 기준으로 계속 내야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직접 조정 신청을 해야 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8월 1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최대 4달치 건강보험료를 미리 감액 적용받을 수 있고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손해를 보는 셈이고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소득이 회복될 예정이라면 조정 신청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내년 11월에 다시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줄었고 올해도 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조정 제도는 아무도 대신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도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지키는 혜택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반은 준비가 된 겁니다. 이왕 아신 김에 이번에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